혁신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원에 의해서 국민의힘 당원에 의해서 대표가 뽑힌 사람이 김기현입니다. 그런데 김기현은 어디 가고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혁신위원장으로 2년을 마친 다음에, 그러니까 2년을 앉힌 다음에, 그리고 당원의 당대표가 그 2년한테 모든 정권을 주겠다.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사실 안 되는 거죠. 이 국민의힘의 당원들, 책임당원 있고 일반 당원 있습니다. 전 당원은 아니지만, 근데 그 당원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이 김기현이라는 대표입니다. 그런데 그 김기현은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2년의 사람한테 자기의 정권을 다 위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년은 점령군 사령관으로서 지금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5.18을 헌법에 넣겠다. 그리고 이준석과 홍준표를 사면시켰고, 또 하나 이번에 광주에 가서 광주시장 강기정과 함께 5.18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광주 망월동 묘지에 가서 참배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이 나라를 이렇게 세계 10대 부국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비로소 이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킨 우리 홍명영이 영면하고 계시는 우리 동작동 국립현충회는 먼저 가지 않고 광주 망월동 묘지에 가서 참배했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게 아니죠. 저들은 조국이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저들의 조국은 어디냐? 저들의 조국은 북한일 가능성이 매우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우파냐, 우리 보수우파냐,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위험물질을 국민들에게 막 접종시키고 제주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대한민국 건국 부정과 자유체제를 부정한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전부 다 민주항쟁, 민주화, 그리고 보상을 하고 지금 이 수단들이 대한민국에서 현재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에서 군사재판과 일반재판입니다. 군사재판에서 바로 판결을 받아서 교도소에서 바로 수용됐던 그 수용자들을 한동훈이가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군사재판에서 수용된, 즉 제주 4.3 사건의 이 반역자라고 낙인찍혀서 형무소에서 그 수감됐던 그 자들을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로 만들었고, 그리고 일반 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교도소 갔다 온 자들을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백주대나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한동훈 장관의 사람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입니까? 아니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장관입니까?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 현자가 과연 정상적인 인물입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한동훈을 죽습니다. 한동훈 카페를 만들고 한동훈이가 다 차기 대통령이다 이렇게 연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 장관, 국토부 장관 원희룡 이자 또한 4.3 사건에 자유로울 수가 없고 이자 또한 반대한민국 세력으로 봐도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갈보 고속도로 잘 아시죠? 김건희 고속도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는 자유우파지만 우리는 할 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고속도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는 노선을 갖다가 이렇게 돌려서 있건 노선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것도 그쪽에 자기들 땅이 있다고. 그 이해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요, 윤석열 정부가 아무래도 똥물을 뒤집어 쓰고 나중에 저들에게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태극기, 성조기, 이승만 대통령, 박정 대통령, 그리고 자유, 보수, 우파 다 모든 걸 다 여기다 거치했다가 한꺼번에 절로 다 가버리면은 대한민국 국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은요 지금 여론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양평고속도로 그 하나만 가지고서도요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실업률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 정부에 대한 반감이 아주 커요. 조금 전에 배영석 박사께서 면역학자인 배영석 박사께서 오셨다 가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65세 이상 백신을 맞은, 지금 계속 저들이 백신 맞으라고 하죠. 65세 이상 백신 맞은 사람들이 몇 명이요? 지금 300만 명인가요? 한테 상당히 못합니다. 15%인가 30%인가 그런데 그 65세 이하는요 2%밖에 안 됩니다. 2%. 우리는 지금 혼란과 혼돈 속에서 정말 이렇게 이 세종대로상 여기에 이제 좀 있으면 민노총이 또 몰려올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혼란, 이 혼란은 언제까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연의 법칙,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해가 뜨면 해가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혼란의 끝이 어디겠습니까? 우리는 이 혼란의 끝을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로 우리는 매듭을 짓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그러나 저들은 그 혼란의 끝이 북한 살인독재 연방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5.18을 헌법에 넣고 그리고 저들은 대통령 4년 중이라는 미끼로 특권 폐지를 한다는 미끼로 저들은 개헌 절차법 개헌을 헌법에서 개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법률로 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지금 오늘 부정선거 규탄으로 저쪽 광화문 쪽에 많은 분들이 모이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바람은 부정선거만 계속 규탄하고 부정선거만 얘기하다가 궁극적으로 부정선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행동 지침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냥 국민들에게 분노만 일으키고 국민들에게 성만 북돋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부정선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를 안 할 것입니다. 부정선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피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얘네들은 절대 부정선거에 대해서 절대 규명하거나 사전선거 폐지하거나 이들은 전세계 폐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도 봐도 지나친 표현 아니죠. 왜? 자기들 마음대로 권력을 주물 수 있고 국회의원도 자기들 마음대로 넣다 뺄 수 있고 대통령도 넣다 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부정선거 저들은 규명하거나 막지 않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정치가 살아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이들이 자유유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 부정선거를 막아야 되고 또 국회에서 떠들어야 되고 언론에서 떠들어야 되는데 한마디 안 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부정선거는 국민들이 일어나서 국민들 힘으로 부정선거를 막지 않으면 일이 안 됩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께서 요새 헤어도 쓰시고 또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시는데 저의 한 가지 바람은 대통령께서 건강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이셔서 우리가 자유체제를 외칠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함께 해주시면 그 이상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바로 대통령께서 나오시는 순간 이 대한민국은 바로 세울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자유시민 네트워크의